86에 48평밖에 못하는 게 아니라 네. 60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좋은데 만약에 대지 한가운데 딱 나왔어. 그러면은 참, 그렇죠.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사실 곤란하네. 그게 내 땅은 맞으니까 일단은 그 문화재 발굴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네. 최하 3년이니까 또 그동안 우아하게 네. 가운데 파는 거 양쪽을 쫙 네. 하는. 그래서 그거를 바닥 면적에서 제해주니까. 네네. 그거는 면적은 괜찮죠. 다 찾아 먹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예전에 풍납동 그쪽이 맞아요. 이렇게 문화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거기가 한강 주변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쪽이 좀 땅값이 잘 안 올랐어요. 맞아요. 땅만 파면은 네. 막 이래서 못 짓고 저래서 못 짓고 네.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얘가 정말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를 많이 못했죠. 했죠. 네. 그럼 그나마 이런 거는 잘 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또 다른 이제 투기 종목이 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투기를 조장하는 잘 본의 아니게. 보면 우리가 네. 돈을 벌 수 있는 곳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주변에 본의 아니게 쓸모없는 땅을 이제 해필이면 그린벨트 지역을 이제 물려주셨어. 상속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 막 네. 이제 불만이 많았을 수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런 경우 잘하면 네. 돈이 되는 대박이죠. 경우가 많죠. 왜냐면 그린벨트는 원래 땅이 이제 아무것도 행위를 못하니까 싸요. 그렇죠. 근데 몇 행위를 개, 할 몇 수 개. 있는 거야 없는 거에 따라서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액의 가격 차이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제 생각이긴 한데요. 네. 이 그린벨트 해제에서 그 정부 공급을 한다는 게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놀고 있는 그런 그 녹지 거기 말고도 녹지가 있으니까 녹지가 달랑인데 그것만 해제해갖고 네. 한다고 하면 안 되지만 네. 근데 그게 지금이니까 그런데 우리 MB 정권 때 네. 그렇죠. MB 정권 때 그린벨트 해제해가지고 보금자리 들어간 게 본인의 땅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재산권을 예, 그럼요. 더 많이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극대화했는데 사심이 만약에 있었죠, 요거 사심. 지금 좀 수사 빨리 들어간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네. 이거 추진하는 것도 별로 이미지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그때 이 누구 땅인지 모르잖아 지금. MB 정권 때 본인의 그 내곡동에 있는 사죠, 거기다가. 거기를 네. 사저를 만든 본인 네. 땅을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하다 들어가지고. 하다가 엄청 그때 네. 그 팟캐스트 어떤 방송 있었잖아요. MB 네. 잡는 네. 거기서 그냥 열심히 네. 그 두드려가지고 오제이 오빠인가? 오제이 오빠? 아니 누가 있지 그러면? 그 이제 뭐 있어요. 있어요. 수영촌에 네. 있으시고. 그러니까. 네. 오제이 맞잖아. 네. 이니셜로. 그래서 K, 네. O, J. 그렇죠, 그렇죠. 네, 그 그래서 오빠님께서. 그때 이제 하도 이렇게 민원이 많기 때문에 없었던 걸 해주세요. 그쵸. 제발 해가지고 그때 그냥 그렇게는 말았어요. 근데 지금 내곡하고 세곡을 네. 또 풀려고 하잖아요. 그래 또 이제 거기 집가 상승하면서 주변이 또 폭등하겠죠. 네.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좋은 뜻으로 지금 파리 대책부터 해서 정책을 발표하고 네. 지금 세곡이나 내곡도 개발을 네.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한 가지 그 큰 이제 주요 골자 주요 이제 그 포커스를 어디다 맞출 것인가 해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네. 그 외의 것을 또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또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이쪽 저쪽 양쪽 다 헤아리다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큰 이제 어떤 그 목적 그 포커스에 맞춰서 이제 정책을 필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지금은 강남을 타겟으로 했지만 강남이 더 오르는 상황이고 세곡 내곡도 강남이잖아요. 네. 결국에는 또 하면 더 그렇죠. 이제 부추기는 꼴이 되는 상황이라서 정말 좀 심사숙고해야 되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신문에도 이제 항상 나오지만 네. 이제 규제의 역사를 해가지고 이제 고삐 풀린 강남 집값 이렇게 규제의 했거든요. 역설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면 그 제목 기사 제목 굉장히 네, 왜냐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 저희가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진돗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릴 때는 달마시안도 있지 않아? 달마시안? 달마시안도 있지만 아니 이제 얘네들이 처음에 어릴 때는 제가 산책을 하고 다니면 그냥 제가 잘 끌고 다닐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덩치가 크니까 막 달리면 코피가 풀려? 아니 내가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아. 끌려가다가 얘가 더 크잖아요. 막 달리면 시장 상황과 정부의 그거를 그렇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힘이 그냥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네, 버틸 수 앞까지 있지만. 잡고 갈 수 있는데 얘가 힘이 더 세잖아요. 네. 그거 놓쳐져요. 내가 놓고 싶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막 질질 끌려가는 끌려가니까 거지. 너무 안 돼. 네. 왜냐면 다른 사람 물면 안 되니까. 근데 본의 아니게 힘이 너무 세니까 그 놓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그런 그래서 상황. 네, 본의 그래서 아니게. 그게 힘이 딸려 지금. 네, 힘이 어디에 딸려. 그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네. 야생 망가를 길들이 있는데 네. 고삐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가 본인 손이 잘리죠. 아, 네. 와. 근데 이 야생만을 길들이지 못해서 차라리 고삐를 놔버리면 본인 손이라도 알아서. 손이라도 건지거든요. 네, 그리고 워가 돼. 오히려 그렇죠. 막 이렇게 막 당기려고 하면 더 줄이 팽팽하면 끊어지잖아요. 네. 약간 그런 거를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이 강남 3구가 이제 아파트가 이제 너무 네. 많이 올랐으니까 종부세를 올려보자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투자 면에서 볼 때 이제 예를 들어 레미안 대치팰리스가 이제 그 34평형이 네. 이제 2017년 11월에 네. 18억 5천이었어요. 네. 지금 근데 거의 22억 20억 넘어갈 넘었죠. 거예요. 지금 이제 21억에서 네. 22억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18억 5천짜리를 만약에 산다 쳐요. 네. 그런데 이제 18억 5천짜리를 사. 그럼 이제 2억에서 3억이 이제 올랐다 쳐. 2억 5천 정도 올랐다 치면 네.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 서민들이 사기에는 이 3억이 그것도 일주일에 1억씩 오른 거예요. 일주일에. 근데 17억 5천을 살려면 취득세가 5천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계산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8억 5천짜리 사서 21억이 네. 남겼다 쳐도 네. 별로 안 남는 게 뭐냐면 취득세. 일단 취득세가 네. 6,660만 원이에요. 아, 666이네? 네, 어. 660만 원인데 수수료가 또 1,830만 원입니다. 네, 8천이 취득세. 넘었네요. 부대 비용이 네. 1억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21억에 팔아. 네. 그럼 또 수수료가 2,079만 원입니다. 양도세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양도세는 네. 떠나서 네. 종부세가 또 이제 1%로 이제 네. 얘는 좀 또 네. 가격이 또 많기 때문에 1%입니다. 네. 현재는 네. 그걸 이제 50%로 올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2%로. 1%는 네. 또 18억 5천인데 21억 가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이제 거의 시가의 80%까지 네. 잡습니다. 그러면 1,800만 원입니다. 네, 차팅 포트니까 1억이 넘네요. 세산세까지 하면 그러니까 남는 게 없습니다. 근데 결국. 지금 중요한 게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내용이 있었는데 네. 1박 2일주택 30년 갖고 계셨는데 18억 20억 가는데 네. 종부세를 갑자기 이분들 수입 없어요. 연세 네. 드셔가지고. 근데 갑자기 연말에 한 2천만 원 딱 나오잖아요. 네. 뭘로 내냐고요. 그러니까 좋은 차를 네. 좋은 차를 갖다 줘도 백미러 하나만 부서지면 1,000만 원 들어가면 네. 그걸 감당을 못해요.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주택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런 네. 것들을 지금 막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버리면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세금 부담 때문에. 근데 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연세 드신 분들 영목이지도 안 되겠다. 또 18억 19억 같은 이런 그렇죠. 주택은 연세 60세 이상 되셔도 영목이지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면 결국에는 만약에 그게 저다. 제가 한 70이 먹었는데 그냥 한 1주택밖에 없는데 종부세 막 이런 거를 해서 1년에 한 몇천만 원씩 내게 생겼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다른 재산이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걸 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없다. 만약에 종부세를 세율을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네. 강남의 다주택자들한테 어쨌든 이제 초다주택자들 네. 안 팔 거니까 세금이라도 내라 이거잖아요. 네, 네. 그럼 이 사람들이 뭐부터 치냐면요. 예. 가지가 여러 개면 비리비리한 가지부터 칩니다. 절대 그러면- 강남 거를 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리비리한 애들은 더 떨어지는 거야. 그렇죠. 많이 내놓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네. 서울에서 양극화가 심하고 거기에서 또 이제 비리비리한 애들 더 팔고 그러면 거기는 금액대는 그대로 주저앉는 네. 거고 계속 고공행진을 하는 데는 고공행진을 네, 네.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이 다주택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비리비리한 애들을 데리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책을 자꾸 피다 보면 시장에서 분위기가 죽는 곳이 이런 우량 지역이 아니고 그 외의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갖고 계신 분들이 또 물건을 내놓으세요. 이러다 야, 이거 보니까 좋은 네. 표현 나왔네요. 네. 자, 삥 뜯을 요량. 삥 뜯을 요량이십니다. 그러니까 없는 애들한테 조금씩 코모돈 돈 뺏는 게 삥 아니에요? 네, 자, 그렇죠. 이게 그 국민들이 네. 조세를 자꾸 올리네 뭐하네 하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삥 뜯는구나. 이게 지금 그냥 삥을 뜯으려고 그러는구나. 이게 주거 안정이라는 제목하에 이참에 명목하에 삥을 좀 그냥 합법적으로 뜯어버리자.
씹어보자. 네. 그 그냥 좋게 말하면 이참에 세금 좀 굉장히, 걷어보자. 예. 자, 껌 좀 씹어본 느낌으로, 돈 좀 있냐? 네. 뭐 이거지. 근데 이제 웃겨. 그렇게 이제 하는 이유가 또 뭐냐면 아까 신흥 여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딸랑 하나를 가지고 있다. 강남에 네. 고가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세금이 너무 많잖아요. 나는 의도치 않게 나는 그냥 여기서 평생 살려고 그랬지. 그렇죠. 강남에 살려고 할 거 아니고. 해피는 내가 산 곳이 올랐을 뿐이잖아요. 내가 산 곳이 강남이야. 네, 그래서 그러는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네. 그러면 내가 막 이게 종부세니 막 이런 거 1,800만 원 지금 재산세는 계산 안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돈을 낼 게 없어요. 나는 예. 늙었기 예. 때문에. 그러면 그 이상의 월세를 놓고 예. 나는 다른 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아, 빙고 정답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되냐? 결국은 또 우리 안 팔어. 조세정가. 그렇죠. 조세정가. 그럼 임차인한테, 세입자들한테. 네, 네. 세입자들한테 근데 불쌍하다고 말하고 하랬더니 이게 또 워낙 비싼 거라 비싸하진 불쌍하진 않아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세입자한테 정가를 하는 겁니다. 네, 네. 조세 정가가 네, 그쪽으로 네. 되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물이 네. 위에서 아래로 흐를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이는 이래저래. 경우는 네. 정부가 보호해 주려고 하는 네. 서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네. 정부도 이거를 딱 어떻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흥 여사님처럼 그런 생각이 있을까봐 네. 그래 그러면 한 주택은 안 되겠고 음. 다주택자에 한정해서 좀 해볼까? 네. 라고 이제 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카드를 바로 내놓을 수는 없어요. 네. 이렇게 하면 이런 부작용이 생기고 네. 저렇게 하면 저런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러다 세월 다 가죠. 그러니까 그러면 네. 이제 문재인 이제- 정부가 뭐 네. 올해 지나면 또 내년쯤에 해서 국회 뭐 통과하고 네. 이렇게 하려면 1, 2년 또 후딱 가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뭐 강남이라 그래갖고 강남구, 서초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한강의 이남 지역을 지금 다 얘기하는 건데 네. 강동부터 해서 강남, 서초, 양천, 강서 요런 구들이 네. 다 강남에 속해 있는 지역들입니다. 네. 그러면 이 지역들 중에서도 그래도 최고 가격을 지금 네. 호가하는 지역들을 대표적으로 강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데 네. 뭐 강남구에만 집이 열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강서구에도 집이 열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네. 여기도 다주택자, 여기도 다주택자인데 네. 사실은 이게 공시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단순하게 다주택자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세율을 맞추자니 네. 그것도 지금 좀 조세 문제가 될 협상에서 거고. 문제가 돼요. 네. 네. 강서구는 그래도 양반입니다. 네. 저 지방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방에 막 네. 충청도 아, 우리 애청자분들 그런 거 계셨잖아요. 한 열 매체. 네,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전세만 이제 삐끗이 이제 떨어지기만 하면 이제 난리가 네, 나는 위험해요. 거예요. 왜냐면 안 팔리기 때문에. 아. 그럼 그걸 다주택자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2006년부터 실거래를 이제 했잖아요. 실거래 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의견을 또 보태고 싶은데, 단기 급등한. 네. 그러니까 만약에 2017년 1년 동안 정말 뭐 반포는 웬만하면 10억 올랐잖아요. 5억은 최소 올랐거든요. 단기 급등한 그 금액에 따라서 네. 이 조세를 매기면 또 어떨까 그 네. 생각도 했어요. 아주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그냥 어떤 그 타이틀로 움직이지 말고 다주택, 주택 몇 개 이상 뭐 이런 식 말고 네. 황금 대장님이랑 우리 재관장님 다 말씀하셨듯이 네. 지방에 뭐 10주택, 100주택 갖고 있어도 네. 서울의 한 주택보다 낮을 수도 있어요. 네. 낮거나 같거나. 그렇죠. 이러면 도대체가 어디에다가 도대체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고.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기간을 가장 급등했던 데가 네. 2015년부터 17년 사이잖아요. 그러면 네. 이때 너무 집값이 급등하니까 이거를 약간 워워하기 위해서 네. 대책을 발표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이 대책을 발표한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게 단기 급등을 좀 잠재우기 위한 거니까 네. 그 수치,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거를 제가 건의를 하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조금 어때? 이제 좋아요. 네. 좋아? 국회에다 조금- 어떻게 연락하지? 이거 어떻게 조금 하나? 웃긴 게요. 네. 이제 그 고가의 1주택자도 보유세 인상을 검토를 한다. 원래 이제 다주택자들 네. 그 대상으로 그랬는데 여기 또 더 하나 앞에 수식어가 붙은 게 있어요. 소액 다주택자. 네. 아니 그렇죠. 그러면은 더 웃긴 게 이 소액 뭐야? 다주택자는 우리 이 현 정권의 초창기에
범죄자 취급했잖아요. 네. 여러 채 갭 투자를 하는 잠정 범죄자 취급을 했는데 네. 자, 요럴 때는 또 소액 다주택자로 변했어요. 그럼 소액이 얼마냐? 네. 500이에요? 5천이에요? 네. 어떤 걸 소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거예요? 기준을 정해야 돼? 동네마다 그러니까 틀린데 소액의 기준이? 이제 그럴 때마다 이게 앞에 보는 수식어들이 네. 그냥 그때그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팡질팡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금방 안 나오겠다. 그렇죠. 결론이. 이제 똥차 피하려다 쓰레기차에 뭐 맞고 이제 이런 경우랑 이제 뭐 이거 피하려고 보니까 이제 네. 소액 다주택자 나왔어요. 또 뭐 고가 1주택 나왔어요. 막 네. 피할 게 너무 많아. 네. 지뢰밭도 피해야 돼, 뭣도 피해야 돼, 네. 뭣도 피해야 돼. 막 이제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규제가 이제 애쓰십니다. 안 네. 되니까 네. 이제 어떻게 막 어떻게든지 뭔가를 꼬투리를 잡으려고 틈새를 잡다가 네. 이제 불법 거래를 잡는 또 네. 단속을 또 해서 네. 파리 대책 이후에 네. 7만 명을 적발했다고 하잖아요. 네. 아니 근데 그 네. 적발 7만 명. 대상이 네, 7만 명. 700명이 아니고 7만 명이나 돼요? 네. 아우 갑자기 막 네, 엄청 그게 이제 아니, 7만 명 뭐, 때문에 누굴 저렇게 이제 적발했을까? 저거를 발동을 한다고 하는 것 네. 같아요. 지금 뭐죠? 특사경? 특별사경? 그런데 이 7만이 터무니없는 게 아닌 게 네. 우리가 강남에 그 아파트를 살려고 네. 강남 진입을 위해서 10억 이상 들고 있는 네. 그 숫자가 5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얼추 매치가 되네요. 왜냐면 네. 우리가 이제 그 서울뿐만이 아니라 네. 어마어마하게 뛰었던 게 세종시도 그랬고 네. 가천도 그랬고 동탄도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세종시에 그때 이제 전수조사를 했었어요. 네. 일단 떴다방 해가지고 적발했고 네, 맞아요. 동탄도 그랬고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제 하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특사경을 네. 투입을 했습니다. 아. 현미경이 아닌 특별 사법 경찰인가 봐요. 특별 사법 사법. 네. 사법 경 그렇죠. 네. 이제 형사권 발동하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형사권을 발동을 해서. 특사경. 네. 근데 이제 요게 보니까 네. 내용들이 네. 좀 네네. 해당 사항이 좀 단속해야 될 내용들도 있긴 있어요. 네. 이제 나라 입장에서는 국수인 증여세가 들어야 되는데 편법 증여. 네. 이게 이제 그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게 편법 증여지만 한쪽에서는 또 절세입니다. 그렇죠. 절세 증여고. 네. 내가 하면 노면스 업다운 계약은 요즘 업다운 계약하는 사람 거의 없는데 네. 아직도 이런 것도 업다운 네. 계약. 내가 보기에는 현 어? 국회에 계신 분들 네. 계약서만 따져도 이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많이 요즘 별로 나와요. 없어요. 네. 그 시대 옛날 시대에 많이 다 들었던 했죠. 거거든요. 네. 실거래 신고 전에 네. 거래한 것도 사실은 실거래 신고 전에는 업다운 계약이 아니고 그냥- 뭐 기준시가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쓸 때도 있었어요. 근데 취득세 좀 아끼려고 그냥 네. 아주 그냥 비일비재하게 시장에서 그렇죠. 그냥 통용이 됐었죠. 기준시가를 네. 했대. 그렇고. 그리고 뭐 불법 전매, 위장 전입, 요거 위장 전입은 네. 요즘 위장 전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는데. 청문회 가시는 네. 분들이 주로 하는 거거든요. 그죠? 왜냐면 아. 이거는 이제 그 위장 전입 자체가 힘든 게 네. 저희 집에 우리 작년에 월전시 애청자분들 네. 그 재건축 구역에 물건을 해드리면서 대출을 받는데 꼭 조합원이어야 된다 그래갖고 네. 그 관할 구, 예. 그 구로 주소가 이전이 돼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네. 그럴 때 이제 저희 집에 이렇게 주소를 네. 환분을 해드렸었는데 그 다음날 통장이 오셨어. 아. 이분이 누구시냐고. 어머나. 그래서 다 보고 있는 거야? 다 보고 있죠. 그게 전입이 들어오면요. 바로 각 통보가 동네 되나 보다. 동사무소에서 그 번지 때 통장들한테 연락을 해갖고 어머나. 자, 이 집에 이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들어왔어요. 가서 확인해 주세요가 딱 나와요. 어머나. 그래서 이분이 누구시냐 그래서 누구시라 그랬어? 저의 팔촌 시동생이십니다. 잠깐 오셨어? 잠시 오셨습니다.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강남은 네. 학권 때문에 네. 하기 때문에 아, 맞아요. 우리가 이 청문회 주로 위장 전입을 하는 거는 학권 때문에 이 많이 대출 때문에 왔죠. 하는 건 그건 위장 전입을 그렇죠. 안 쳐요. 네. 근데 안 쳐줘 안 심지어. 쳐주지. 근데 심지어 안 우리는 시켜줘? 해봤자 일주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거는 이제 서민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위장 전입 안 쳐주는데 학권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맞아요. 학군은 서민이 하더라 똑같아 네. 다 서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조사를 해요. 옛날에는
그냥 책상만 갖다 놓고 이렇게 해줬는데 안 지금은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네. 근데 책상, 빈 방을 옷이랑 다 갖다 놔야 아예 돼요. 방을 얻습니다. 네, 맞아요. 네. 실제. 실제로. 아니 제가 수사가 실제로 나오기 때문에. 때문에. 실제로 강남에 그 원룸 같은 거 그렇죠. 지하나 이런 거 방 많이 얻어드렸는데 네. 강남 교육청에서 어디까지 조사를 하냐면 네. 실제로 여기 실사를 나오는 거예요. 네. 나와가지고 거기에 애 옷도 다 걸려 있어야 되고 네. 그냥 몇 개만 이렇게 걸어놓는 그건 안 저것도 돼. 있어야 돼요. 네. 밥통. 예, 밥통 있어야 되고 책상 있어야 네. 되고 옷 의식주 있어야 이거를 되고 봐요. 책도 있고.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 네. 또 가요. 2주 뒤에. 네, 맞아. 한 번으로 한 끝내지 번으로 않더라고. 끝내지 않아요. 네. 굉장히. 네. 그래서 실제로 그냥 어떻게 이제 그분들도 겁나니까 어떻게까지 하냐면 애를 집에서 살지만 거기에서 학원에서 집까지 오는 사이에 잠깐 들려서 그러니까 얘 흔적을 계속 남기는 거야. 잠깐 쉬기도 하고 힘들다. 일단 애들이 힘들다. 다른 학원 가기 전에 잠깐 쉬고 그 집중에 네. 편의점에 가서 또 뭐 또 네, 사야 되고. 그래서 거의 네. 1년 동안은 그렇게 네. 예. 그래서 그런 방들을 많이 얻어드렸어요. 네. 정말 우리나라 엄마들은 참 맹모예요. 그런 거 네. 보면 참 그 돈도 많이 들고 이걸 또 중간에 또 빼야 되잖아요. 네. 빼야 되면 또 돈이 일단은 많이 들어요.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면서. 비용이 좀 들죠. 네. 근데도 애들은 또 착해. 또 다 말을 잘 들어요. 또 그렇죠. 공부 좀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엄마가 하라면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또 거기에 또 네. 예, 요번에 일조를 이제 해야죠. 우리 애청자분 오신 분 중에 네. 또 이제 오셔서 바로 계약하신 분 있잖아요. 아우, 네. 네, 심지어는 네. 이분도 이제 인천 계양구에서 연락이 오셨어요. 네.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LGCB 신은교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왜 이런 목소리를 말씀드렸냐면 우리 이제 네. 탤런트 이름하고 똑같으세요. 그렇죠. 이천별님, 네. 이천별님. 네. 근데 막 이러시면서 굉장히 또 그렇죠, 이제 막 또. 너무 목소리가 네. 똑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막 이렇게 하시는 애청자 오셔서 분이셨어요. 제일 말씀 많이 하신 게 목소리가 똑같다고. 똑같다고. 예, 저희 근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인천 계양구에 계셨는데 네. 그때 시간이 한 3시쯤에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시장 상황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 그럼 오늘 지금 갈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장. 이 정도가 되셔야지만 경쟁력이 있다는 거를 그렇죠. 제가 또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근데 네. 사실은 안 오시고 계약을 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또 저희 월전십의 기본 그 또 모토가 이제 얼굴을 또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이제 그래도 이제 매물은 못 보시더라도 저희도 서로 이제 만나 뵙고 상담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해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저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라고 하고 정말 바로. 예, 맹렬이셨어요. 네. 네, 바로 오셔가지고 날라오셨죠. 그날 밤에 또 막 해가지고 계약은 못 하셨지만 바로 네. 그냥 그 다음날 네. 진행을 해드릴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오늘 좋은 물건 하셔서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주 수익 투자로 축하합니다. 아파트 하셨어요. 네. 네. 오늘 또 우리 목동에 계약하러 갔는데 네. 모든 부동산 사장님들이 이렇게 며느리감으로 아, 눈독 들인 또 우리 네. 그렇죠. 네, 그렇죠. 형별님이 있잖아요. 형별님. 성형별님이 네. 있는데 근데 진짜 미모가 네. 민낯으로 왔거든요. 그렇죠. 쌩얼. 네. 근데 굉장히 예뻐. 젊음이 참 예뻐요. 그렇죠. 젊음이 그리고 예뻤어요. 이목구비가 또렷하니까. 네, 코가 오똑해. 네. 근데 우리 송형별님께서는 네. 어떤 스타일이냐면 네. 30살이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세대 분리가 될 그렇죠. 나이가 아닌데 조금 굴지에 유수의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네. 근데 그 회사를 활용해서 네. 월급을 받아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 회사에서 받는 월급 갖고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겠다라는 거를 네. 이미 이미 깨셨어요. 깼어요. 예, 그렇죠. 그 틀을 깨시고 하시는 말씀. 네. 깜짝 놀란 게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해서 네. 돈을 벌 건데 이 회사를 가늘고 길게 다니면서 네. 이 회사를 활용해서 음. 왜냐면 이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이율도 저리고 대출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월급도 빡빡하게 그러니까 받잖아요. 대기업 자체가 내 크레딧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거를 레버리지로 이용을 해서 부동산 굉장히 투자를 적극적으로 현명하네요. 하겠다. 네.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방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다 깨우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신기했어요. 이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네, 아주. 돈이 그렇게 모아놓은 건 아니잖아요. 네. 돈 모아놓은 거 아닌데 과감하게 다 대출 빼오셨어요. 엄청 큰 고가의 주택을 정말 그냥 하세요.
네. 양보시면서 네. 배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아가씨들은 이제 네. 소심하고 처음 왔을 경우에는 많죠. 돈도 없는데 이거 그렇게 큰 거라서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할 텐데 음. 그냥 뭐 그냥 아. 오지도 따지도 않고 바로 우리 송영별님은 네. 저희 나이 정도 되면 네. 저희를 훨씬 능가하는 네. 강남의 큰 손이나 뭐 북부의 네, 그렇죠. 그 아주 그냥 최고봉이 되지 않으실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우리 지난주에 계약금이 들어갔죠. 이번 네. 토요일 날 쓰는 네, 길스별링 와. 같은 경우는 네. 우리 이제 이분들 그 이인별님의 네. 이인별님 오셔서 바로 네. 언니 오셔갖고 언니도 네. 샀고 네, 등기 친지 며칠 안 됐는데 5천이 올랐어요. 그렇죠. 샀는데 또 바로 또 이제 지금 또 지인을 네. 아, 오셨는데 이분도 이게 바로 그 저기요. 이인경님 이인별님이라고 해. 아, 네, 남편분의 사촌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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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사촌 씨는가 봐요. 네네. 네. 근데 이 길수별님도 오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거 할 때까지 집에 네. 안 가시는 컨셉이셨는데 네. 그날 밤새도록 한 8시인가 9시까지 계속 연락을 하고 했는데 네. 출발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일단은 인적사항 남기시고 이제 가 계시고 좋은 꿈을 꾸시고 저녁에 네. 그 다음날 제가 어떻게서라도 해드리겠다고 해서 기어이 예, 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하셨어요. 네.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너무 네. 그냥 핫하게 다. 네, 예. 그 와중에 저희가 이제 한 달 전에 한 금액하고 지금하고 자꾸 네. 조금씩 이제 숫자가 달라지고 있어요. 숫자가 달라져도 네. 그래도 어찌됐든 없고 네. 계속 그 위로 또 올라가고 네. 우리 이제 정부처럼 네. 그냥 막 고삐 풀림 네. 가격도 고삐 풀리고 네.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도 계속 네. 왜냐면 물건이 없어요. 일단 네. 맞아요. 부동산 제대로 된 부동산에 재테크를 하겠다고 네. 돈이 고삐가 풀려버렸기 때문에요. 맞아요. 네. 이거는 그냥 돈이 갈 데가 없어서 간 게 아니고 네. 이 부동산을 매입하시는 분들의 그 생각이 확고하게 결정이 된 거예요. 네. 어디에서도 이런 안전자산에서 재테크 수익을 이만큼 볼 수 없다는 네, 거를 네. 완벽하게 알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거를 네. 투기 수요니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네. 정부는 그런 시각부터를 버려야 되는 게